네, 안녕하세요. 토린이도 땅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땅땅교실 권재은입니다. 네, 오늘도 땅쌤 박효근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땅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뭐 사는 게 맨날 그렇죠 뭐. 아니, 아니 지난번에 네. 진짜 아쉽게 뭐 얘기를 하다 마셨잖아요. 그거 빨리 설명해 주세요. 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국어부지라는 거 한번 표현을 해드렸는데 네. 그 국어부지라는 표현을 제가 뭐 국어는 간단해요. 국어라는 거는 오폐수라던가 오수나 우수 그런 거를 이제 뺄 수 있는 그 배수로 역할하는 거를 국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국유지라는 개념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국유지요. 국유지요. 예, 이제 뭐 국공유지, 국유지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나라 또는 지자체 그리고 정부 산하 기관 그런 기관청들 정부 산하 기관에 갖고 있는 땅들을 국유지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국유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로도 낼 수 있고요. 오.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은 대부분 못 짓지만은 이런 말씀드린 기반 시설 도로라던가 뭐 배수로라던가 마당이라던가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 국유지를 사용수익 점용 임대를 맡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국유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땅을 개발할 때 네. 이런 국유지를 제가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국가의 땅인데 우리가 이걸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는 거를 우리가 점용료로 점용료. 점용료요? 네, 전문 용어로 점용료. 네. 점용허가라 그러고 점용료라고 합니다. 오. 땅땅. 그래서 저희가 이제 땅을 개발할 때 국유지를 많이 활용을 해서 뭐 도로도 내고 마당으로 많이 쓰는데요. 네. 제가 그 개발을 직접 시연했었던 저 한 장소인데 네.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남겼었고요. 그래서 맹지들을 탈출시키는데 이 국유지를 제가 많이 활용한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했던 거를 갖고 왔는데 네, 여기도 원래 다 국유지였다는 말씀이시죠? 다 맹지였고요. 네. 맹지들. 네. 그 맹지들은 다 길이 없는 거니까 네. 그 국유지를 이용해서 그 도로를 낸 거죠. 아. 맹지 쪽으로. 예. 여기 구라고 써져 있는 이게 바로 국유지인가요? 예, 이 구라고 써 있는 게 국어부지고 아. 이게 이제 국유지 일종의 국유지인데 네. 이 국공유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공장 단지도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 점용을 맡아서 네. 공장 단지도를 내 가지고 요 맹지들을 다 탈출시켰다는 얘기죠. 아, 이 안쪽에 있는 건 맹지고 이 바깥쪽에 있는 구라고 써진 게 국유지라서 이 국유지를 빌려서 이 맹지들을 개발시킨 거군요. 그렇죠. 오. 이 국유지를 활용해서 이 맹지들을 다 탈출시켰던 사례죠. 이 허가증이거든요. 아, 여기 보시면은 국유지를 할 때는 이런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이게 국유지 점용 허가증이에요. 오. 예. 그래서 국유지를 임대 맡은 국유지 점용 허가증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 국유지 점용 허가증의 내용이 여기 보다시피 아, 여기 공장 부지 진출 임로 그렇죠. 및 관로 매설 이렇게 예, 써져 요 있네요. 목적으로 네. 이 국유지를 점용을 맡은 거죠. 아. 그래서 전체 면적이 이 국어부지가 6,277해배인데 네. 요 평수에서 1,424 제곱미터만큼만 이 목적으로 오. 국유 점용허가를 낸 거죠. 아, 여기 이렇게 국유지 자체 내에서의 사용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이 사용 목적은 네. 반드시 규제가 되게 돼 있고요. 허가증에 네. 이 목적으로만 이 사용을 도로를 할 이 수 국유지를 있구나. 사용하라고 나라에서 임대를 내준 겁니다. 아, 여기 사용 기간도 나와 있네요. 승인일로부터 3년. 예, 네. 3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그 기간이 만료가 돼도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 예. 이 사용 승인서를 계속해서 갱신을 한다면 국유지를 우리가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계속 연장해서 사용은 가능하되 그 1년에 한 번씩 내는 점용료, 임대료는 네. 그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기준 시가가 상승하니까 공시지가 상승 비례분에 맞게 점용료, 임대료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오, 예. 네. 박효근의 땅땅교실! 아니 땅쌤 근데 약간 여기에 이렇게 땅이 있다가 이렇게 굉장히 조그만 면적으로 여기 잘라놓으신- 땅이 하나가 네. 덩그러니 있는데 이것도 잘못 나온 건가요?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인쇄는 뭐 기계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잘못될 리는 없고요. 맹지 토지를 개발할 때 네. 쓰는 요 노하우가 먼저 번 편에 말씀드렸던 아. 요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스킬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예.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노하우다. 네, 요게 맹지 네. 토지를 개발할 때 쓰는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땅쌤의 특급 노하우 빨리 공개해주세요. 네, 제가 요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공장 단지를 3만 평 가까이를 제가 개발해서 공장 단지 도로를 8m 폭의 도로를 낸 건데요. 네. 그 도로 부지를 좀 만들어서 가다가 지금 요 노랗게 칠해진 땅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지금 필지가 끊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740의 18번지 네. 임야라고 돼 있고 아직 원용지로 맨 땅으로 남겨놓은 건데요. 네. 그래서 지목이 아직까지 3번지 임야로 돼 있죠. 네. 나머지 도로도 다 바뀌었지만은 그러니까 이 네. 굉장히 조그마나 보이는데 혼자만 덩그러니 도로에서 임야가 돼 있어요. 예, 여기 평수가 약 한 13, 14평 되는 건데요. 13,4평이요? 예, 몇 평 안 되는 땅인데 네. 요 땅을 제가 대표로 되어 있는 제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요. 일부러 제 회사 앞으로 등기를 해놓은 땅인데요. 네. 이유인즉슨 뒤에 있는 배우지 맹지 땅 때문에 제가 이렇게 끊어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뒤에 맹지가 한 2만 평 정도 맹지 땅이 배우지가 있는데요. 네. 이 맹지 땅을 뭐 소위 속어로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네. 제가 이거를 일부러 땅을 아. 13, 14평을 일부러 제가 끊어놓은 겁니다. 이건요. 2만 평을 잡기 위해서 13평을 끊어놨다. 네, 끊어놓은 이유는 네. 제 단지 도로가 폭이 8m 폭인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6m 폭 이상이 돼야지만이 공장이나 창고가 납니다. 아. 근데 지금 그 기존에 붙어있는 이 마을도로 3m짜리 도로는 네. 이 땅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폭이 좁아서. 그러네요. 여기는 3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여요. 네, 여기는 네. 3m, 4m 채 안 되는데요. 오. 건축법상 4m 이상이 돼야지만이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한 것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화성시는 조례상 네. 6m에서 8m가 돼야 공장이나 창고 허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3만 평 앞 단지는 네. 도로 폭이 한 8m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 땅을 공장이나 창고 용지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기존 마을 도로 가지고는 3m대 도로 가지고는 개발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땅은 건축 법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맹지화되어 있는 땅입니다. 아. 제 땅에서 이 필지에서 길을 내줘야지만이 이 땅이 개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맹지화되어 있는 땅은 싸게 잡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단지도로를 끄트머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앞단지를 개발하면서 도로에 붙은 땅을 개발하면서 뒤에 맹지 배우지가 많을 때는 그 뒤에 배우지까지 맹지까지 길을 이어주면 안 되고요. 차단시켜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 맹지를 해먹을 수 있는 구도를 항상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필지 자체가 끊어놓은 필지 자체를 가지고 계시면은 그게 나중에 그 맹지를 싸게 개발해서 해먹을 수 있는 하나의 마법의 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마법의 키를 오늘 정말 꿀팁을 다 방출을 해주시네요.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토린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도로를 끊는다거나 이런 점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맹지를 잘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맹지도 그냥 이렇게 길이 없는 땅만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 개발 가능할 수 있는 맹지들을 보라는 뜻이고요. 그 땅을 개발하려면은 넓은 도로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넓은 도로와 가깝고 근접되어 있는 맹지들. 오. 너무 떨어지면 안 돼요. 네.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구간이 너무 길어지면 나중에 도로 작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선 지방도로가 있다 치면 네. 2차선 지방도로에서 요 맹지까지 거리가 한 1, 20m라던가 2, 30m 폭 좀 떨어진 맹지 정도는 길 뚫기가 쉬워요. 네. 그분들이 땅이 또 못생겼으면 더 뚫기가 쉽고요. 우리가 교환 방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에 붙은 땅이 얇고 세모나고 뾰족하고 못생겼으면 거기서 길을 내주는 대신에 내 뒤에 있는 많은 양의 맹지에서 그 땅에 붙여가지고 그 땅을 좀 네모나게 아주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잘생기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걸로 길을 내면서 그럼 거기서 길을 한 평을 받았을 경우에 여기서 세 평을 그 땅에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1대3 교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앞 땅은 잘생겨지는 거고 뒤에 땅은 길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맹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길을 내주는 토지들의 필지가 많으면 안 돼요. 뭐 한두 세 필지다라던가 그렇게 돼야지 몇십 필지다. 뭐 그러면 주인이 몇십 명이다. 앞단지의 땅 주인의 그 명수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길 내기가 힘들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앞단지에서 길을 낼 때 그 네. 앞단지 땅 주인들이 뭐 두세 명, 한두 명이면은 간단하게 길 내기가 쉬운데 만약에 30명이다. 그러면 그거 다 작업하기 힘든 거거든요. 다 찾아가서 그럼요. 일일이 다 일일이 동의를 만나야 얻어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 그래서
맹지를 보는 관점이 큰 도로하고 아주 가까운 거, 인접한 맹지를 보통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당을 좀 비싸게 주더라도 뒤에 배우지의 맹지가 평수가 많다면 앞당을 좀 비싸게 줘도 상관이 없어요. 맹지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네. 맹지에서 싸게 먹으면 되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맹지를 보셔야 됩니다. 박효근의 땅땅교실! 아니 근데 땅쌤 도로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쵸. 도로를 좀 비싸게 주고 사지 않더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도로 부지는 다 비싸고요. 그게 대부분이고요.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도로 부지는 이제 우리가 소위 금값이라고 표현하기 네. 때문에 도로 부지는 되게 중요한 부지라서 비싸고요. 근데 꼭 매매 형식을 불리지 않고 도로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적대 말씀드리는 교환 방식도 있고요. 교환 방식. 예, 네. 뭐 앞에 땅이 도로에 붙은 땅이 못생겼고 얄짤하고 뾰족하고 맞아요. 세모나고 그러면 네. 그 못생긴 거를 핑계 삼아서 아, 내 뒤에 있는 맹지를 좀 붙여줘서 네. 1을 받고 3을 주더라도 그 땅을 잘생기게 만들어주고 내가 길 확보하고 그런 교환 방식도 있고요. 네. 도로값을 금값을 비싼 값을 주지 않고 하는 방식이 그 토지사용 승낙서라는 동의 방식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 예, 토지 사용 승낙서. 빌리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쵸? 뭐 빌린다는 표현도 틀리진 않겠네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말 그대로 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오. 사용 동의서고요. 네. 그래서 그 양식은 제가 좀 올려드릴 거고요. 네. 그 토지사용 승낙서를 써준다는 거는 피사용자한테 내 땅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라라고 동의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네. 뒤에 맹지 주인이 그 앞땅에서 그 동의서에 의해서 길 낼 수 있는 거예요. 도로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그 땅은 거의 반영구적 도로가 되는 겁니다. 오. 낙장불임이 되는 거죠, 결론은. 오, 그럼 뭔가 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쓸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조금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지주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하냐면은 약간 사기를 친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사기와 그와는 딱 백지장 하나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주분들이 토지주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토지사용 승낙서라는 그런 서류가 얼마나 가공할 위험파워가 있냐면은 네. 위험하냐면은 리스크가 있냐면은 한번 토지사용 승낙서를 피사용자한테 써주게 되면 그것도 인감도장하고 인감 첨부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발행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피사용자는 거기다가 도로를 낼 수도 있고 오. 집을 질 수도 있고 공장을 질 수도 있고 뭐 주유소도 질 수도 있고 빌딩을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네. 동의서를 받게 되면은 그럼 남의 땅 위에다가 피사용자는 건물을 질 수도 있고 사용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일종의 지상권을 뺏어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땅 주인과 뭐 건물 주인이 다른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 땅 주인은 A인데 건물 주인은 B가 되고 그리고 도로를 내준 땅 주인은 도로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띄면은 A로 나오지만 네. 그건 도로로 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그 도로를 사용해도 땅 주인은 할 말이 없는 거고. 아. 예. 그래서 뒤에 있는 맹지 주인들은 길 확보해 버리는 거고. 그럼 맹지의 가치가 엄청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변하니까 네. 맹지들은 또 가치가 엄청 올라가죠. 개발한 토지로 바뀌었으니까 네.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한번 발행을 해주게 되면 그 피사용자는 그걸 가지고 도로도 낼 수 있고 건물도 질 수 있고 여러 그 건축 인허가라든가 어떤 인허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행해준 토지주 지주분은 낙장불임이 되는 거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예, 이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되돌릴 거죠.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꼴이 네, 되죠. 되는 예,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토지사용 승낙서를 보시면 아, 여기 목적 뭐 이런 것들 예, 다 써져 아까 있네요. 말씀드린 네. 대로 이 토지 사용에 대한 목적, 면적, 위치 그 등등등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토지를 사용하라고 승낙한 토지 지주, 승낙인 여기 이름을 쓰고 인적사항을 쓰고 자필 사인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을 첨부해 주는 거예요. 아, 정말 그만큼 중요한 서류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받은 피사용자는 이 지주가 써준 동의서를 가지고 그 사용 목적에 맞게끔 도로도 낼 수 있고 건물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건축허가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고 또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토지주분들이 이런 승낙서를 잘 써주는 편인가요? 그 피사용자와 그 지주분이 어떻게 딜을 하고 협의하냐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그거는 그렇게 결정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화술이 뛰어나거나 네.
좀 지략이 뛰어난 사람의 이 말발에 지주분들이 이 동의서를 많이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토지 지주분들은 이 서류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고심초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예. 박효근의 땅땅교실! 네, 오늘도 정말 국어부터 국유제까지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을 만한 이런 꿀팁들을 우리 땅쌤이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 부탁해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